네, 오늘 황금종려상을 이번 칸에서 받은 기생충을 받고요. 저 에디터 DY와 에디터 A 둘이서 함께하는 기생충 기생충 리뷰. 리뷰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재밌었어요. 저는 상을 받아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날까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기대하지 네. 못했던 그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왜 재밌게 봤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무 봉준호 감독님스러운 영화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살짝 또 다른 감독님의 네, 네. 그런 향기도 맞아요. 살짝 네. 느껴지죠? 네. 냄새라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냄새 영화의.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주인공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기택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네. 있죠. 반지하에서 그쵸. 살고 있고 영화 초반부에서도 곱등이가 갑자기 네. 튀어나온다든지 그거는 손으로 팍. 반의 수공업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이제 생계를 연명을 해요. 집에 인터넷도 없고 뭐 TV도 없고 그래서 위층에 있는 와이파이를 그쵸, 이제 빌려쓴다거나 와이파이도 위층에서 비밀번호를 잠궈서 와이파이 잡히는 데를 찾아다니고. 어려운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최우식 배우가 연기한 기우의 친구의 소개로 이제 굉장히 부잣집에 이제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봉준호 감독님께서 전부 스포일러니까 개봉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희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나 기마가 안 돼?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든 얘기하는 게 다 스포일러가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뭐가 말하면 다 스포일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블랙 코미디라고 처음에 이제 장르를 소개를 하잖아요. 되게 코믹하게 시작을 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대사도 웃기고, 근데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웃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꼬집는다기보다 그냥 완전 코미디? 처음에는 코미디로 시작했는데 어느 기점부터 장르가 바뀝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약간 가볍게 아니면 약간 웃음기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장르가 굉장히 태세 전환을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면 복자나 이제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막 처음에 가벼운 분위기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막 스릴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장르가 바뀌는데 이 영화도 정확히 한 2번 정도 바뀌나요? 블랙 코미디에서 이제 갑자기 가택 침입 스릴러가 됐다가 스릴러가 됐다가 갑자기 막판에 슬래셔. 슬래셔 영화로까지 이게 장르가 바뀌어요. 해외 평단에서 이 영화를 블러드 셔터링 블랙 코미디라고 해서 선혈이 낭자한 블랙 코미디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영화를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엄청 튀기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장난하게 묘사하지도 않고 징그럽게 묘사하는 장면도 없는데 되게 약간 소름이 돋는. 맞아요. 네. 그 시퀀스 자체가 네. 굉장히 조금 무섭기도 하고 저는 그 스릴러로 넘어가는 장면들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운드 트랙도 좀 그렇고 무섭지 않은 장면인데 되게 소름 돋게 연출을 한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저는 어스보다 무서웠습니다. 네, 완전 공포 영화였어요. 갑자기 그렇게 장르가 전환이 되니까 되게 사람들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박찬욱 감독이 사실 조금 생각이 났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대저택이라든지 사실 그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저택, 화려한 저택보다는 음울하고 지하 단칸방,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데를 굉장히 이제 그 전 영화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셨는데 기택의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가족이었어요. 이제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가족 맞아요, 이야기처럼 약간 느껴지는데 물론 결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그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도 이제 동양 가족 특히 빈곤층 가족의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약간 미묘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았고 두 번째로 이제 장르가 딱 변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스릴러 숨바꼭질이라든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열린 문틈으로라든지 그렇게 이제 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 이성균 배우 하면은 연기했던 게 짜증을 내는 게 되게 많잖아요. 소리 지르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장면이 없거든요. 근데 짜증이 여기까지 났다가 자기가 꺽꺽 누르는 게 보여요. 본인이 했던 연기를 누르는 것처럼 보여주는. 박 사장님의 이제 부인으로 나오는
연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여정 배우였어요. 조여정 그 배우님 특유의 그런 능청스러운 되게 해맑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냥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양 집안의 자식들. 이제 박소담 배우 같은 경우에야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죠. 처음에 이제 검은 사제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연기에 임팩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최우식 배우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옥자에서도 그렇고 마녀는 조금 마녀는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덜했는데 확실히 여기서는 진짜 그 미묘한 연기, 감정 연기, 네, 감정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제 극 중에 감히 네. 이제 그 물론 이제 설정이기는 하지만 아, 그 최우식 배우가 송강호 배우의 연기 강습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제 갔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기특내 아이들의 연기는 잘하는 배우들의 좋은 연기였다. 네, 사기 되게 등쳐먹게 잘하는 것 같은 연기를. 박 사장 댁 아이들 같은 네. 경우에는 첫째 딸 이제 기우한테 이제 과외를 받는 고등학생 딸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소녀, 고딩 소녀 네네. 같은 느낌의 그 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했고 저는 사실 이 그 동생 가송을 이제 연기한 정현준 배우의 캐릭터가 좀 중요하다는 네. 느낌을 되게 많이 네. 들었어요. 극 중에서 그 냄새로 이제 그쵸, 이제 첫 시작을 연 배우죠. 이제 이 그 기택네 가족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약간 의심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샤이닝의 아, 데니 같은 느낌도 좀 났어요. 특별한 힘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감이 좋고 다들 되게 뭔가 평범한 듯 하면서도 뭔가 소름 끼치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남자 아역 배우가 되게 그런 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정은 배우님이시라고 박사장 저택의 가사도우미 관리. 네. 네. 박사장 가족이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이제 그 전 가족의 가사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이 집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는 사람이고 아니 사실 저는 처음에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역할이 이 배우님하고 그 기사님 배우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라지고 사실 그냥 이 가족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면서 또 이분이 또 장르를 바꾸시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스러운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걸 느끼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괴물하고 옥자 두 편만 봤어요. 괴물은 좀 본 지 오래돼서 옥자 느낌이 사실 지금 제일 가장 봉준호 감독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느낌이 많이 나면서도 이 영화에서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내시려고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개 섞여 있는 느낌?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대표작들 다 본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봉준호 감독님이 옛날에 한참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본인 작품 세계를 얘기를 할 때 삑사리의 세계라고 자신의 영화를 표현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실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그 감독님인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특징적인 실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몰래 듣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와르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그쵸. 네.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실수를 하면서 이제 그 일이 생각지도 못한 결말로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이번 작품에서 그거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심지어 송강호 배우가 그걸 직접적으로 대사로 하기도 합니다. 이 감독님이 비를 되게 좋아해요. 비랑 지압 아까 약간 축축한 어둡고 축축한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압방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가 엄청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비가 와서 이제 그 거리가 전부 이제 물바다가 돼갖고 그 거리랑 그 모든 부분이 다 세트장이에요. 그쵸. 오 이걸 어떻게 촬영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밝히시기를 그게 전부 세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칸에서도 그 심사하시던 분들이 하나도 알아채지 못하고 다들 여기서 어디서 찍었냐 다 물어보셨는데 다들 전부 영화에 나온 그 거리가 전부 세트였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고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정말 잘 그려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테일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떤 상징이 아니라 이게 다 그냥 영화 속에서 다 풀어줘요. 그 상징을 굳이 이렇게 뭐 암시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말로든 아니면 그 상황이든 해서 모든 상징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했던 상징 중에 하나가 박 사장의 아들, 막내 아들이 인디안 덕후잖아요. 네네네네네. 사실 이것만큼은 진짜 숨은 뜻을 숨겨놓은 메타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뇌피셜이지만 인디언들이 이제 그 북미 네, 아메리카 네네. 원주민들이 사실 이제 외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제 샤이닝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제목도 기생충이니까 네네네네. 약간 되게 어, 뭔가 말되는 약간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아 네. 이거 약간 뿌듯하네. 이거 약간 되게 뿌듯하네. 어쨌든 그런 메타포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기는 한데 굳이 찾지 않아도 충분히 네. 재밌는 그러니까 영화예요. 뭐 보다가 이거 뭔가 암시하는 것 같아 하면 이제 나중에 그걸 다 풀어줘요. 설명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보기 어려운 영화도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다 볼 수 있고 이해도 잘 되고. 만약에 별점을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점.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은 되게 많이 다뤘던 요소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다뤘던 건 사실 좀 생경했어요, 볼 때. 그래서 좀 신선한 느낌이었고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도 되게 충격을 받는 느낌이고 한 영화에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어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별점에 국뽕을 한 스푼만 얹어서 네. 어쨌든 그 한국 영화 이제 100년 그쵸, 역사의 그쵸. 최초로 이제 한국영화제에서 이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신 감독님의 작품이니까 5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전부터 봉준호 감독님의 스타일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의미 있는 결과까지 나왔으니 저는 5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